아이고 롯데야.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네, 242회로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세 가지 정도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소식을 좀 소개해드리고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어제 소개해드렸던 윤성빈 선수 소식. 네, 군대에서 갔다가 이제 훈련소에서 건강 문제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일단은 좀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관련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걸 좀 전달해드리고요. 그리고 김평호 코치가 오면서 사실 우리 팀 지금 외야수들이 굉장히 그 유익수자를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평호 코치의 평호스쿨 소식 좀 전화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약간 그 올해 묵은 과제인데, 세계 프로 야구사에서 단위 시즌 100폭투를 한 프로팀이 딱 두 팀이 있습니다. 두 팀 말고 딱 두 번이 있는데, 그 두 번이 둘 다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예. 2019 시즌과 그리고 지난 시즌, 네, 2022년 시즌, 그렇게 100폭투 이상을 기록한 전 세계 유일한 팀인데, 왜 이럴까 관련된 기사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 팩토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기사를 조금 띄워놓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윤성빈 선수 소식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윤성빈 선수,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건강 문제로 훈련소에서 퇴소를 하게 되었는데, 뭐 어제 전해드렸지만은 이게 어떤 건강 문제인지는 사실은 뭐 정확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이게 굳이 오픈을 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오픈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치료를 받으면서 오는 8월 재검을 통해서 다시 군복무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재검까지 7개월에 남았고 재검에 빠른 입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1년을 통으로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선택지가 두 개가 되겠죠. 첫째 선택지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재활을 열심히 하면서 체료를 열심히 하면서 입대를 바로바로 갈 수 있게끔 최대한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올 시즌 군대에 가려는 그런 계획을 지우고 그냥 정상적으로 스프링 캠프 들어가고 시즌을 준비하는 쪽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일단은 구단에서는 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지 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윤성빈 선수는 군 보류 선수로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일단 등록 선수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 이제 들어가려면은 그 보류 선수 신분에서 등록 선수로 신분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선수 등록을 하면은 그 윤성빈 선수의 자리에 들어가겠다 한 명의 자리가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식 선수에서 육성 선수로 뭐 전환이 되든가 아니면 뭐 군대를 보내든가 어떻게든 한 자리를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좀 계산을 잘 해가지고 좀 거치를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윤성빈 선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그냥 올 시즌 사실은 8월 재검이면 빨리 가야지 9월 10월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통이니까 윤성빈 선수만 생각하면은 사실 정색 선수로 다시 전환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캠프로 합류시키고 올 시즌 정상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윤성빈 선수만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팀을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선택이 나을지는 이제 팀 내에서 잘 고민을 하고 하겠지요, 결정을. 예, 그래서 기출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풍호 코치의 평호스쿨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일단은 그 정말 훌륭한 외야수들을 많이 키웠던, 예를 뭐 박혜민 선수나 뭐 이용규, 송수근 선수, 이렇게 수많은 훌륭한 소위 색색이 외야수들을 많이 키워냈던 김평호 코치가 우리 팀에 영입이 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고, 그리고 김평호 코치가 1월 7일부터 다시 상동구장에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비활동 기간이라 가지고 1월에는 1군 코칭 스텝이 나올 필요도 없고 사실 급여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김평호 코치는 마무리 캠프에서 선수들을 지도를 하고, 그런 조금 더 그 선수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써가지고 휴식을 반납하고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평호 코치는 당시에 군 제대 선수들 중에서 외야수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다. 나도 그 선수들을 직접 보고 파악을 해야 한다. 그래서 1월에 나왔 선수들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마무리 훈련 당시에 얘기를 했고, 뭐 말을 그대로 지켜가 지금 나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인 선수들 이외의 외야수들 중에서는 고승민, 한성빈 선수 같이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현역으로 마치고 전역회 상동훈련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고요. 고승민 선수 얘기는 어제 했지만은 어제 아래 했네요. 어제 아래 했는데 황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선수가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성빈 선수가 어떤 선수냐 하면은 그 지명을 받자마자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그 경남대 대졸 선수였고, 경남대 대졸 선수였고, 어디 보자. 이 선수가 몇 년 계약이었? 2020년? 예, 2차 2라운드 선수예요. 네, 2차 2라운드 선수고요. 이게 보시면은 네, 기록이 있는데 2020년 2차 5라운드 선수고 학교가 경남대학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그 도루왕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 주력에서는 인정을 받은 선수예요. 그 대학 시절에 3할 후반에서 4회대 고타율과 통산 85도루를 기록하는 해서 경남대 시절에 70경기에 314타석, 270타수, 111안타, 1홈런, 43타석, 85도루, 72득점, 슬래시 라인이 타율 4할 1푼 1리, 출루율 4할 10푼 9리, 장타율 4할 4푼 1리로서 엄청난 기록으로 발한계는 엄청나게 빠른 선수라고 모두가 인정을 하는 선수인데 아무튼 이 선수도 뭐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선수들이 이제 현역을 마치고 갔기 때문에 조금 더 훈련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김평현 코치가 많이 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무리 캠프 때는 사실 손아섭 선수가 이탈한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경험이 부족한 외야수들의 기본기를 갈고 닦고 그리고 천천히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은 지금은 사실은 이 선수들이 결국은 의익수자를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훈련이나 그런 걸 시키는 방향이나 그런 초점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김평호 코치의 픽은 장두성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무리 캠프 때부터 거의 그냥 선언을 했어요. 나는 네가 너를 제2의 박해문으로 만들겠다 선언을 하고 정말 열심히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두성 선수도 발 한계는 정말 누구보다 빠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고 조세진 선수, 신인 조세진 선수도 훈련을 이제 잘 소화해내면서 많은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고승민 선수는 김평호 코치에 대해서 외야 수비와 주루 분야에서 워낙 대단하신 분이다라면서 외야 수비는 물론 주루 쪽에서도 많이 배우고 싶다고 네, 기대감을 표현을 했고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 외야수들을 어떻게 쭉 끌고 나갈지 이런 것도 한번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외야수들만 해도 몇 명이야 지금? 네, 어디 보자. 네, 고승민, 그 다음에 황성빈, 그 다음에 신용수, 추재현, 장두성, 뭐 김재우 선수도 있고 6명. 네, 벌써 6명이나 언급을 했을 정도로 조세진 선수도 있고 7명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들 그런 자질 있는 선수들이 무한 경쟁을 통해서 누가 그 외야 자리를 차지할지 우익수 자리를 차지할지 그리고 제4의 외야수, 조5의 외야수 누가 차지할지 그러니까 방금 언급했던 7명의 선수들 중에서 세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의 경쟁인 것 같아요. 뭐 그 주전이 아니더라도 1군에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목표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수들의 굉장히 불꽃 튀는 선의 경쟁 우리가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스프링 캠프 기간에 연습 경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이 선수들이 많은 그런 기회를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의 뛰는 모습을 또 보면서 제가 또 나름대로 보고 또 이 선수는 어떻다, 저런 선수는 어떻다 또 소감을 좀 얘기를 하면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명의 소식으로 가볼 텐데 사실은 이 우리 팀이 참 기록의 팀이에요.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 좀 안 좋은 쪽의 기록은 거의 빠지질 않습니다. 네, 참 슬픈 일인데,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팀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기록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무슨 뭐 어떤 기록의 실행량 이런 것도 많이 될 수밖에 없긴 한데 뭐 그렇다고 쳐도 그 퍼센테이지가 좀 높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뭔가 오래 했다고 커버리칠 수 없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폭투 기록입니다. 폭투 기록인데 우선은 지난 시즌에 2022년에 102개 폭투를 기록을 했습니다. 102개 폭투를 기록을 했는데 다른 팀에 비하면 롯데 투수들이 30%더 많은 폭투를 범했다고 하고 사실 이 폭투라는 게 기본적으로 투수의 실책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폭투의 사전적인 정의, 야구 규정집의 설명에 따르면은 정규 투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거나 옆으로 빠졌기 때문에 포수가 보통의 수비로 막아내거나 처리할 수 없어서 주자를 진루시켰을 경우 폭투로 기록된다고 되어 있는데 포수의 실책은 포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투수의 책임만이라 할 수 없는 거는 좋은 포수라면은 뭐 원바운드 볼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제구가 안 된 공도 블로킹을 잘해가지고 막아주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기록이 결국 생기게 되었고 우리 롯데가 2022년에 102개 폭투를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많은 폭투를 기록한 팀이 NC 75개예요. 그러니까 그 12위와 9위가 개수가 27개나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고 가장 적은 팀인 SSG는 41개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도 안 되는 수치죠. 그리고 2019년에도 103개의 폭투를 범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폭투를 기록한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 기사를 좀 의아했던 게 올 시즌에 그렇게 막 그런 폭투 때문에 애를 먹은 기억은 사실 별로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좀 의아스럽긴 했어요. 사실 2019 시즌에는 폭투를 많이 한 게 체감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항상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은 이게 과언이 아니고 그냥 매 경기에 매일매일 그냥 계속 불안했어요. 이게 공만 던지면은 좀 심하게 말하면 느낌이 공을 제대로 받아주는 포수 자체가 거의 없는 느낌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 시즌은 사실은 그 정도 느낌은 아니었는데 폭투가 이렇게나 많이 기록이 된 건 좀 의아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폭투가 좀 클러치 폭투가 적었다거나 아니면 폭투를 범하고 나서 뭐 삼진으로 잘 처리를 해서 시점으로 연결이 많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거는 2019년에 워낙 그 클러치 폭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내기 뭐 폭투, 끝내기 나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아마 좀 임팩트가 많이 강하게 남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지난 해에도 굉장히 많은 폭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폭투가 많은 거에는 사실은 우리 팀에 포크볼 던진 투수가 되게 많은 탓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 팀이 거의 모든 투수들이 전부 다 포크볼을 던지고요.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팀의 약간 문제라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기도 해요. 왜냐면은 거의 모든 투수들이 패스트볼과 포크볼 조합으로 던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거의 다 우한의색이다 보니까 그 투수들이 거의 다 비슷하니까 이게 별로 다양성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별로 없기도 하고 결국은 같은 구종과 같은 레파토리로 걷는 투수들이 줄줄이 나오니까 결국은 구위가 떨어지는 선수는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형이 좀 다양해야지 상대 타자의 타이밍에 뺏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아쉬움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쳐도 너무 많습니다. 네, 30%나 많다는 건. 그리고 지난해 출장 경기 수를 보면은 지시한 선수가 73경기, 안중현 선수가 58경기 뛰었고요. 그리고 손성빈 선수가 20경기, 강태일 선수가 19경기, 정보근 선수가 11경기를 뛰었습니다. 나머지 게임은 이제 김준태 선수가 뛰었을 텐데 이적을 했으니까 이제 기록이 따로 체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 그런데 일단 올 시즌은 결국은 뭐 포수를 뭐 따로 영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시한 안중현 선수가 주전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두 선수 다 장단이 좀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아마 고르게 출전 기회를 받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그 방망이는 확실히 그 지시한 선수가 돌리는 감은 있는데 안중현 선수가 비큐도 좋고 클러치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스프링 캠프 치르면 잘 판단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안중현 선수가 나왔을 때 좀 더 안정감이 있는 느낌이긴 했습니다만은 다만 안중현 선수의 그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그 후반기에 체력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 갓전력하고 보여줬던 그 날카로운 모습들이 많이 못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줘야 되겠고 일단 손성빈 선수는 군대를 갔기 때문에 뭐 강태일 선수나 정보근 선수가 또 제3의 포수로서 열심히 역할을 해줘야 되겠고 뭐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강태일 선수나 정보근 선수가 또 주전으로 나설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정보근 선수가 그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군대를 갔다 온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볼게요. 이게 아마도 군대를 다녀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디 보죠. 네. 입대를 아니요 안 했네요.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네. 2021 시즌 아닙니다. 네, 군대를 가지 않았고요. 네. 다음은 이제 U23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군대는 아직 안 갔고 다만 뭐 타격적인 측면에서 워낙 지금 크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지난 시즌에는 표본이 굉장히 작긴 합니다만 18타수 완타를 기록하기도 했었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재미있는 게 컨택률은 또 정보훈 선수가 좋은데 파워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타구가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고
하지만 2022년 시즌에는 그 타구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포수 경쟁도 좀 지켜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팀 입장에서는 지시한 선수한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서튼 감독이 지시한 선수를 본인이 그 감독 대행으로 되자마자 바로 이제 중용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고 또 서튼 감독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으나 또 각 선수의 그 장점에 따라서 좀 살려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뭐 포수와의 공동 책임 폭투는 뭐 이런 얘기가 기사에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지난 시즌에 폭투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2019년, 2020년 고생을 많이 해서 비교적 좀 나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느꼈거든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느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최형 코치가 이제 그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또 다른 배터리 코치, 레이어드 배터리 코치가 왔기 때문에 또 포수 수비적인 측면에서 많은 그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뭐 레이어드 코치 다 아시겠지만 그 2003년에서 2015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799경기 소화한 선수고 2012년 월드 시리즈 우승 경력을 가지고 있는 포수였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지도자를 시작해서 2017년 시즌부터 2시즌간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산하 마이너리그 팀 감독을 맡았고, 뭐 본인의 그런 뭐 풍부한 경험을 살려가지고 포수 육성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사실은 포수살이가 이제 최영 코치가 워낙에 잘 해줬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이제 레이어드 코치가 잘 이어가지고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오늘 준비한 소식을 조금 얘기를 했고요. 요까지 얘기를 했는데,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라 가지고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은 뭐 약간 기사 위주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고, 빨리 스프링 캠프 명단 나오고 해야지 좀 재밌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은 저도 좀 여유가 많은 시즌이라고 최대한 데일리로 인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뭐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뭐 이런 주제로 조금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시면은 제가 뭐 기사 토크 말고도 좀 다른 것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합니다. 사실 비시즌에 또 뭔가 기획 방송 이런 것도 해볼 만한 재미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특정 시즌을 한번 돌아본다거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팟캐스트로 오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2005 시즌부터 야구를 챙겨본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제가 막 주도적으로 챙겨봤다기보단 그냥 뭐 자연스럽게 보던 입장이었고, 2005년부터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본 사람이라서 2005 시즌부터는 거의 다 뭐 이제 다 봤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전은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라서 뭐 그런 뭐 몇 년도 얘기를 한번 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도 가끔 해요. 제가 야구를 제대로 본 시기부터 약간 체감 추억팔이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깜찍한 구독자를 자랑하고 있는데, 언젠가 뭐 좀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면은 지금 또 라이브가 가능한 환경을 다 갖춰놔가지고 라이브도 한번 해보면서 재밌게 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야, 저는 우피였고요. 24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투 윈 롯데 자이언츠.